안녕하십니까, 박인정입니다. 오늘 16강은 창업이나 사업 시작할 때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어떤 효과나 세무 절차가 있는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새는 창업이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무료 공개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한 대만 가지면 창업할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가 커가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혼자 집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공간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또 공간도 공유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업종, 다업종들이 막 앉아서 있으면 서로 간에 교류도 되고, 그래서 서울시청이나 구청이나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지원센터나 각 기업의 사회적 기업을 대기업에서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이제 이런 지원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가지 타임, 플레이스, 오브젝트, 즉 TPO가 자유인 시대. 오브젝트도 사실 직업이 옛날에는 우리가 30년 동안 한 가지 직업만 가졌지만 이제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직업을 바꾸는데 능수능란한 어떤 유연성을 가져야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공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오피스텔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직장인도 사실 직장 다니면서도 오피스텔을 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토 3굴이라고, 영리한 토끼는 굴 3개를 유지해서 언제든지 다재다능하게 피해 다닐 수 있는데, 우리도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언젠가 회사를 나와야 되고, 또 회사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기가 나와서 창업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사의 납품 관계를 유지해서 그 고객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라도 자기가 사무실을 하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서 재경전을 2017년도에도 실었고,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바로 9월 시에도 최근에 현물투자와 사업 포괄장수와 같은 주제를 표지에다 실었습니다. 이건 또 제가 이 회계혁명 책 P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이렇게 그대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이렇게 여기 칠판에 써 있습니다. 자, 창업 단계에서의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사무용 오피스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사무용하고 주거용 분양할 때 그 목적 둘 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나요? 그러나 실제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이 되는 것이고, 그걸 사무용으로 사용하면 사무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취득 단계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사무용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일반 상용 건물이니까 취득세 4%에 농토세 0.2%, 또 지방교육세 0.3% 해가지고 4.6%의 세율을 물게 되죠. 그러나 이게 자기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주거용은 취득가 6억까지 1%니까 1%고, 6억부터 9억까지 사이의 그 차액 금액은 2.4%, 또 9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3.5%와 같이 다단계 누진세율로 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매입 단계에서 이제 그 분양회사에서는 그 오피스텔의 토지값이 해당하지 않고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 10%가 붙어 있는데, 그 매입 부가세가 사업자 등록을 본인이 하면 거기서 무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나중에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쓸 것이고, 나중에 다시 반환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업장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게 주거용은 부가세가 면세고 임대료도 면세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면서 제한세를 내게 되는데, 제한세는 이제 이 사무용 오피스텔은 보통 과표의 70%까지 보통 계산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고, 주거용은 60% 정도 선에서 이제 0.1%부터 0.4%까지의 그 세율로,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최근 양도 단계에서는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쨌든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것이 최대 30%까지 적용이 되고, 이 사무용 일반 상용 건물, 상가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아니라 일반 양도소득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기 때문에 1세 1주택 비과세 가능해. 그러니까 2년 보유에 3년 거주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고, 또 장기 보유 공제에도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됐으면 9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그 연도에 따라서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장애발달에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오피스텐도 이렇게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좀 세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정입니다.